반갑습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많이 하락한 아파트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투자하기 괜찮은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보기 전에 시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 아파트 이제 전체 시황을 보니 일단 시가총액이 높은 아파트 위주로 해서 두산 위브더 제니스 범호동이죠. 3.1% 플러스가 이제 떴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흐름을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이 많이 둔화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달 이래 보시면 전세보다도 매매부터 하락률이 조금 감소하고 있다는 게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매매도 0.1% 하락, 전세도 0.1% 하락. 이제는 거의 바닥을 다져가고 있죠. 이게 언제 반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평균이 이제 바닥을 다져간다는 거는 좋은 아파트들은 이미 이제 급매물이 조금 사라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하락한 아파트들이 이제 매물이 쌓였다가 거래가 되면서 실거래가가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하락 거래가 데이터에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15년 전업 투자자로 살면서 아무래도 데이터보다 어떤 게 더 우리가 빠르게 작용하고 먼저 봐야 되는지 이걸 같이 오늘 방송에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매매가는 굉장히 전세가도 바닥을 조금 다지고 있다. 근데 대구의 입주 물량을 보면 올해까지도 많고 23, 24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보세요. 23, 24가 정말 많았고 그 전에 22, 21년도 비교적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량이 어떻게 언제 해소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조금 더 빨리 해소될 수도 있고 여전히 고금리가 유지된다면 조금 늦게 해소될 수는 있지만 이제 좋은 아파트들은 지금부터 봐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지금부터 봐야 되냐? 이래 보시면 일단 저평가 지수를 보면 저평가 지수는 저는 이제 소득 대비 집값, 전세가 대비 매매가, 그 다음에 다른 도시 대비 비교법이 있는데 일단 소득 대비 집값은 현재 이제 저평가로 나왔습니다. 현재 저평가로 나왔고 이제 적정보다 살짝 아래 수준이고요. 그리고 서울이나 인천이나 수도권을 보면 지방보다 조금 선행하는 게 아무래도 수도권이거든요. 수도권은 보면 요 적정 수준에서 지금 적정 수준에 오면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아직까지 전부 회수되지고 있지 않구나라고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도 적정 수준에서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고요. 대구만 이 적정 수준보다 조금 아래까지 꺼졌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저도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서 예전에는 요 정도 수준에 오면 이제 요 정도 수준에 오면 이제 바닥에 가깝구나지만 지금은 이미 코로나 때 풀렸던 유동성이 지금 요 수준을 이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 타 지역들도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 이하로 온다면 이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구는 입주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전세가 대비 매매가는 여전히 고평가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세가 싸거나 매매가 비싸거나인데 두 개 다 해서 특히나 이제 지금 대구는 물량이 많아서 전세가 싼 게 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쯤은 사실 괜찮은 게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이 볼 거예요. 많이 빠졌던 아파트를. 그리고 주택 구매력 지수를 보면요.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 이게 다 뜨는데 이제 중위소득,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가구가 중간 가격의 아파트를 구입해서 대출이자를 내는데 얼마나 부담이 없는지를 나타내주는 지수가 주택 구매력 지수거든요. 이게 한국은행에서는 반대로 해석을 해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고요. KB부동산에서는 주택 구매력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매가, 내 연봉, 그 다음에 금리 이 세 개를 복합해서 지표로 만든 건데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세 흐름을 찍어서 같이 보시면 여기 빨간색 있죠. 여기 빨간색은 매매가 흐름이고 파란색 이걸 지었을 때 파란색은 주택 구매력 지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이제 확실히 주택 구매력 지수,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구간에 샀으면 그 뒤에는 가격이 올라갔다. 그리고 요때는 평균 이하로 매력이 떨어졌죠. 요때 샀으면
매매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매가는 회복하지만 주택 구매력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오면 요때 내가 그러니까 최소한 평균 이상일 때 사놓으면 그 뒤에는 시세 상승이 있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주택 구매력 지수가 높았던 시기가 2013년 12월에 주택 구매력 지수는 102.6이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3월 달에 이제 코로나 터져서 이게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였죠. 요때가 102.2였습니다. 그래서 102가 거의 맥시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냐? 102.4입니다.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 자체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금리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력 지수는 코로나 직전 이때보다도 높고요. 2013년 12월보다 거의 비슷한 조금 낮는데 거의 소수점짜리만 낮을 정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구 주택을 보기에 저는 괜찮은 시기다 이래 봐집니다. 자, 그리고 입주 물량도 23, 24년까지 많았고 반대로 이제 25년부터는 물량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지금 대구 시장이 이제 인허가를 거의 막아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공급 절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투자성으로 보지 않고 내 집 마련을 본다면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봐야 되겠지만 투자를 겸한 내 집 마련이라든지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저는 지금부터 받아야 된다 봅니다. 신이 아닌 이상 바닥을 맞출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 지표가 현재로는 이제 내 집 마련하기에 조금 적절한 시기로 보입니다. 네. 여전히 이제 전세 대비 고평가 지수는 좀 낮다. 이래 봐지고요. 미분양 지수도 보면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얼마큼 있는지는 미분양 지수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미분양 지수도 점점 감소 중입니다. 여전히 이제 많이 쌓여 있는 편이지만 워낙 공급량이 많았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금융위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미분양도 작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까먹어 버린 거죠. 금융위기 때를.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추세가 감소 추세에 있다. 이거는 유의미한 자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매물량이나 거래량을 보시면 요 밑에 회색깔 있죠. 이게 매물량이거든요. 매물량이 맥심이 이제 38,000건까지 쌓였다가 지금 38,008건, 37,000 그래서 지금은 37,000 초반대 37,109건이 매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량 증감은 이제 증가하지 않고 있다. 데이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량 또 보시면 이제 10년 평균 거래량 대비는 아직 못 미치지만 이제 한 3년 정도 거래량 평균했을 때는 이제 위로 평균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년 평균 거래량 위가 올라오는 게 6개월 동안 한 3-4번 이상 반복된다 하면 정말 이제 전체적 평균이 이제 올라가는 장으로 전환되었다. 아직은 이제 전체 평균 전환은 조금은 멀었지만 그래도 3년을 놨을 때는 이제 거래가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구 지금 이제 하락한 아파트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눈여겨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게 어떻는지 한번 단지별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부크TV 멤버십 오시면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 투자하기 좋은 건물, 투자하기 좋은 땅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2,000원짜리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한 달에 내도록 12,000원, 1년 내도록 봐도 144,000원, 10년 내도록 봐도 144만원입니다. 충분히 본전 이상 뽑아가실 수 있겠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좋은 부동산 투자 하기 위해서는 부크TV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